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지만원 박사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다짜고짜 독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논란 많은 지만원 박사를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골치 아픈 극우 또라이의 한 명이라고 보십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애국자가 흔치 않습니다. 좌익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지만원 박사만큼 박해받고 피 흘려 싸워온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만원을 극우 또라이의 한 명이라고 판단을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그거는 당신이 세상의 통념에 오염됐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만원 박사에 대한 편견을 괄호 안에 집어넣고 그분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만원 박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광주 5.18을 연구하여 온 것이 20년 넘도록 그 잘난 전라도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깜빵 생활을 해왔더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80대 고령입니다. 얄짤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만 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25년 1월 15일 감옥에서 만기 출소를 했고 그때 쓴 원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옥중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깜빵 생활할 때 깜빵에서 사과 박스 2개를 포개 놓은 걸 책상이라고 활용을 하면서 그 위에서 볼펜으로 썼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 자서전이 맞습니다. 제목은 나를 위한 위로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보름 전에 받았습니다. 보고 유심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만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왜 나를 위한 위로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건 감옥에서 나를 잡아가둔 저놈들 하고서 요 괘씸한 놈들하고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면 건강도 해칠 것이다.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여러 권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지만원 A가 있는데 그 지만원 A가 지만원 B를 위로하는 글을 썼다. 책 서술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자서전의 초고였습니다. 저는 이런 착상 자체가 지만원 박사가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 정말 그분은 자유의 전사가 맞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던져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키려 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 온갖 핍박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지난 20년이 넘도록 지만원에게 쏟아진 소송 건수가 좌익애들이 전라도 광주가 지만원에게 소송을 걸어온 건수가 무려 200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80여 건이라고 합니다.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압니다. 전라도 광주 때문에 벌어진 아주 고약한 송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소송 한두 개만 들어와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그는 거미줄 걸려있듯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좌익들의 법률투쟁, 송사투쟁을 견뎌낸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180개 송사 중에서 고령의 지박사를 감방생활 2년을 때린 명예훼손 송사가 가장 더럽다, 가장 고약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나라가 미쳤기 때문에 가끔 자유파에서 입을 잘못 늘렸다는 이유로 깜빵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미친 겁니다. 이 나라에 사법정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둡니까? 그거는 국가폭력입니다. 간접살인입니다. 물론 좌익들이 그리고 광주 애들이 이런 장난을 칩니다. 근데 이것 말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형을 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만원 박사를 그대로 방치를 시켜두었습니다.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그가 2년을 하루도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2년을 가득 채우고 만기 출소하도록 방치해 둔 거는 저는
윤석열이 비겁했다. 자유우파로서의 자기 모습을 다 못다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올해 초에 만기 출소를 할 때 꽃다발을 건 지만원 박사의 모습입니다. 새삼 안타깝습니다. 윤통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광복절 특사를 빼줬습니다. 자기 장모 최운순 여사도 그 전에 3.1절 특사로 빼줬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만원 박사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생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만원 박사의 책을 그동안에 어지간한 거는 대충 다 읽었습니다. 이분 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자기 콘텐츠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인 사람 자유파에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번 자서전을 보면서 또 다르게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 몰랐던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분은 강원도 횡성이 고향입니다. 강원도 횡성. 이번에 처음 안 얘기는 그가 그 지역의 화전민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전 이건 몰랐으랬습니다. 어머니가 47살 때에 지만원 박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지만원 박사의 형제들은 7남매였습니다. 꼬마 지만원은 막내였습니다. 7남매의 막내. 굳이 그 시절에 1940년대, 50년대 상황을 안 봐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지질이 고생했던 그가 나중에 육사에 입학하고 월남전에서 장교로 싸웠고 지금은 자유우파의 버팀목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새삼 놀란 게 있습니다. 꼬마 지만원이, 소년 지만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것 자체가 그쪽 집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지만원 박사보다 7살 위인 넷째 형이 있답니다. 그 넷째 형이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겠죠. 파출소에 소사 노릇을 했답니다. 그 형이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막내만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빡빡 우겼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안 그랬으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농사짓는 소년으로 굳어져서 지금의 지만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지만원 박사가 살았던 불과 지난 세기 중반 때 얘기가 무슨 임진왜란 때 얘기처럼 들립니다. 막상 소년 지만원은 10대 시절에 제대로 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도 못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편안하게 교과서로 참고서로 공부를 할 상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10대 시절을 그야말로 동가식 서가숙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범했던 한 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생이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육사에 들어가고 지금 살아있는 자유우파의 전사 지만원의 신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건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읽을 거리로 괜찮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국 같은 멍청이가 극우화됐다고 욕하는 2030 젊은이들이 자기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지만원 박사의 최대 원수는 김대중입니다. 정치인 김대중. 전라도의 그 김대중입니다. 원래 대령 예편으로 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예편 이후에 군 현대화를 칼럼에 척척 써대는 아주 독보적인 군사평론가로 더 대박을 쳤습니다. 그게 1990년대 얘기입니다. 지만원은 아주 젊고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대중과 인연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젊었을 때
논객 지만원의 모습 사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만원 이미지는 구구라고 딱지 붙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최소한 김대중이는 지만원한테 장관자리 하나는 줄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대중의 그 수상한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만원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김대중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지만원 사이에 결별이 시작됩니다. 지금 지만원 박사를 향해서 극우 또라이로 모는 배경의 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이를 왜 욕해? 하고 좌빨들이 분기탱천한 게 극우 또라이로 모는 거의 출발이었습니다. 즉 김대중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좌빨들이 극우 또라이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지만원의 가슴팍에 딱 달아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사람들은 지만원 하면 좌빨들이 시키는 대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뭘 모르니까 그런 바보짓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지만원 박사가 광주 5.18을 연구하게 된 실마리로 작용을 합니다. 즉 2002년입니다. 그 당시 지만원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광주 5.18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 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광고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이가 무슨 발작을 하듯이 지만원을 죽이려 듭니다. 임동원이 있죠. 임동원이 시켜가지고 국정원장으로 있던 임동원이를 시켜서 도청 감청을 하지 않나 아예 지만원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0년 넘는 지만원 박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고맙게도 그때 광주 5.18이라고 하는 거에 판도라 상자를 그때 지만원 박사가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사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함락되지 않을 5.18을 지키고 있는 계기가 된가, 이게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책 나를 위한 위로곡은 어쩌면 지만원 박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거의 마지막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책을 쓰실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살아오신 내력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사와의 싸움을 거쳐서 광주 5.18을 만나고 지금의 지만원 박사의 전사의 모습을 하게 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런 전사를 더 많이 이해하고 기억해 주는 게 결국 우리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